장마요? 뭐 역시 유능길의 장마 아닐까요? 학창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나긴 해요. 그 구렁이 나오는 작품 다들 기억하시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는 문장으로 끝났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장마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 한랭수변한 오호츠크의 기단, 정체전선, 단열팽창, 하층제트, 모순, 그 정도 일단 생각이 나네요. 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소개해드려 왔는데요. 이게 모처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책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돌베개 출판사에서 메일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신간이 하나 나오는데 혹시 영상 제작 가능하겠냐 이렇게 의뢰를 해주셔서 수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책이 또 보니까 유시민 작가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예약 판매 때부터 베스트셀러 1위를 찍는 거 보면은 홍보가 이 정도까지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 채널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일단 일을 주셨으니까 한번 광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결론부터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 책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광고니까 의뢰 그렇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글이라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이 주제 자체가 재미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정말 소개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었던 책이긴 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매력 포인트 정도로 이야기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유시민 작가는 이 작품의 앞부분에서 이 작품의 집필 계기를 관련해서 이야기해주는데요. 그게 또 참 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문과의 여러 가지 작가들이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만 주면 한참 줄줄 읊듯이 할 수 있는데, 정작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과학자와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약간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과학 서적을 한번 읽어보자, 그 유명한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들을 말이죠. 그렇게 지난 15년간 과학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바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인문학적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책으로 집필하게 된 것이죠. 작가는 스스로 앞부분에서 파인만 책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바로 거만한 바보였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그런 거만한 바보였던 게 아닌가 반성하면서, 끝에 가서는 후기 제목이 이래요. 바보를 겨우 면한 자의 무모한 도전. 그러니까 작품의 제목과 잘 어울리게 문과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한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것이죠. 이 책의 매력 포인트 몇 개를 좀 이야기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이 책이 여러 카테고리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인문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의 포문을 꺼내고, 그 다음에 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으로 이어지죠. 각 챕터마다 과학적 사실, 과학적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에는 어떤 인문학적 깨달음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 뇌과학에서는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의 오류를 지적한다든가, 그리고 거울신경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맹자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뇌과학적인 이야기를 같이 섞어보는 것이죠. 또한 생물학에서는 다윈주의, DNA, 사회생물학과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는 사회주의가,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어쩌다가 무너졌는가를 과학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당연히 어떤 사회가 무너졌을 때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접근 자체도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학에서는 원자와 전자, 이온 결합, 오비탈 구름 각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환원주의와 통섭 이야기로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카테고리마다 앞에서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론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다가 뒤에서는 인문학적 통찰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조금은 그냥 뻔한 인문학 책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의외로 놀랐던 게 내부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적 이야기들이 상당히 디테일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대충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대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식이나 화학식을 써서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작용이 어떻게 분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상 읽으면서 이게 과학책인 거 치고는 쉽고 인문학 책인 거 치고는 과학적으로 조금 어렵고,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글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과분들이 보기엔 다 아는 거구만 이럴 수 있겠지만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진짜 대박인데, 이 책에서는 각주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디에서 어떤 부분의 내용을 참고했는지 책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이게 단순한 인용, 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를 인용했다. 우리가 아티클이나 논문 같은 데에서 본 단순한 어떤 참고 문헌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가의 의견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추천하는 도서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세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책들, 쉽게 말하여 같이 읽어보면 좋은 추천 책들이 약 70권이 넘더라고요. 코스모스, 원더풀 사이언스, 물질의 물리학, 칸트,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눈먼 시계공, 종의 기원, 랩걸, 초파리, 오래된 연장통, 인간 본성에 대하여, 시민의 불복종, 침묵의 봄, 생명의 물리학, 가이아의 복수, 세상의 모든 수학, 수소폭탄 만들기, 불교와 양자역학,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책들이 각주와 함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우연히 읽은 책이니 가볍게 지나쳐 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그 순간에 참고할 만한 도서를 이렇게 왕창 준다는 것이 전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바로 깨달았죠. 이 책의 매력은 바로 이거다. 한 권을 샀더니 70권이 딸려오네. 저는 이 책에서 언급하는 그 책들의 목록만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책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어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도 거만했던 바보였던 것 같고 나도 좀 문과 쪽에 속한 인물로서 그래도 문학 이야기 한다고 하면은 작가 이야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몇 시간 떠들어댈 수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 정작 저도 과학 이야기 하라고 하면은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할 말이 없어지긴 하거든요. 저도 우리가 흔히 교양서라고 여기는 뭐 코스모스라든지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이런 책을 안 읽어보기도 했고 늘상 읽어는 봐야지 라고 생각만 했다가 아예 이 책을 계기로 그래 뭐 안 읽어볼 이유가 또 뭔가 더 이상 미룰 거 없이 그냥 이번에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 문과의 입장에서 과학 이야기를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실 책에 대한 추천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새롭고 너무나 새로운 과학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것은 아니긴 했어요. 저도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다 뭐다 해서 과학적 컨텐츠를 접할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익히 알고 있었던 과학적 지식들이기도 했었고 어떤 것들은 낯설기도 했지만 약간 상식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것과 그리고 그 빌드업, 인문학적 통찰까지 가는 그 빌드업 자체를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의 후기의 한 대목을 읽어봐 드리면서 책 추천을 마치도록 하죠. 과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느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인문학의 가치와 한계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누차 말했지만 과학에는 옳은 견해와 틀린 견해, 옳은지 틀린지 아직 모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인문학에는 그럴 법한 이야기와 그럴듯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인문학 이론은 진리인지 오류인지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게 인문학의 가치이고 한계다. 한계를 넓히려면 과학의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가치를 키우려면 사실의 토대 위에서 과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더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면 과학과 인문학을 다 공부해야 한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유시민 작가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들어가세요.